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 확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2일 오후 6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스탠드 스틸을 발령했습니다. 가축시장은 3주 동안 폐쇄되고 2일까지 전국의 모든 소와 돼지에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합니다. 네, 축산농가의 모임도 금지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2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스탠드 스틸을 발령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긴급 가축방역 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강력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겁니다. 먼저 1월 31일 오후 6시부터 2월 2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일제 소독을 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자체가 보유한 백신과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의 모든 소와 돼지에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합니다. 또 전국의 모든 소, 돼지 가축시장을 3주 동안 폐쇄하고 그동안 가축시장의 안쪽과 바깥쪽, 주변 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합니다. 전국의 축산농가 모임이 금지되고 거점 소독시설이 확대 설치돼 소독도 강화됩니다.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금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구제역은 설 연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과 차량이 대거 이동해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14일에 달하고 전파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동안 일반 국민들이 축산농가와 접촉하거나 축산농장에 출입했다가 바이러스를 옮기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경기 안성에서 첫 발생한 구제역은 가축 운반 차량을 통해 29일 인근 농장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축 사료 운반 차량과 진료 예방접종 차량이 구제역 첫 발생 농장과 두 번째 발생 농장을 오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한편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는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 명령을 한 번 위반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산정할 때 가축평가액의 40%를 삭감하는 식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만큼 전국의 축산농가는 차단 방역에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축사에 출입할 때는 축사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가축, 차량과 물품에 대해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도 필수적입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소독과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귀성이 시작되면 방역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과 지역에 대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되시면 차량 소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 동안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방역당국의 총력 대응과 축산농가의 노력,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민이 갑작스러운 재해나 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농업정책보험이 올해부터 확 달라집니다. 정부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농가에게 실질적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를 열고 올해 농업정책보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57개에서 62개로 늘리고 시범 사업이었던 1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대상 품목은 배추, 무, 당근, 호박, 그리고 파 이렇게 5개 품목의 노지 채소입니다. 그동안 과수와 시설 채소 위주로 보험이 운영됐지만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노지 채소에도 재해보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폭염에는 이제 배추가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농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 기후 영향으로 인해서 다 망가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거기를 대비해서 이제 어떤 뭐 재보험을 보상을 해준다는 거는 농가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보험 상품의 보장성도 강화됩니다. 봄, 가을 동상해와 사과의 햇볕 대인 피해는 특약으로만 보장해왔지만 올해 주계약 내용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벼 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안긴 세균성 벼 알마름병에 대한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존에는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인 경우만 보상했지만 기상특보가 발령된 상황이라면 추가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보험료율의 상한선 적용 품목을 3개에서 5개로 늘려 가입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보험료율이란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재해에 따른 보험료율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지역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과와 배, 벼에만 보험료율 상한선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단감과 떫은감까지 적용 대상에 추가한 겁니다. 또 농가가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가축 재해보험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차이가 났던 보험 기본료율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오래전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기존 보험 기본료율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사육 환경이나 손해율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가금류 보험은 기존의 보험사고 통계를 활용해 8개 축종별로 세분화된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가 자율적으로 재해 위험을 관리하고 사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험의 산정 방식도 개선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는 영세농들도 마음 편히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을 50%에서 70%로 높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6만 5천 명의 영세농이 그 대상입니다. 또 농촌 고령화와 여성농업인 증가를 고려해 이들에게 특화된 골절재해 보상 강화 상품도 올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보험은 그 재해 발생에 따라서 농가가 신속하게 그 영농으로 이제 복귀할 수 있는 경영 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손해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상품 개선도 하고 농업인들께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농업정책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농업정책보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해에 대한 농가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네, 정부가 농업정책 보험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는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이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 김아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아영 기자. 먼저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이 대폭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인지 짚어주시죠. 네, 작년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으로 과수와 시설재배 작물을 중심으로 57개 품목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 노지작물도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을 짚어드리면 바로 배추와 무, 호박, 당근, 파 이렇게 5가지인데요. 단호박과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는 4월, 대파는 5월, 당근과 쪽파, 월동배추, 월동무는 하반기 중으로 해당 보험 상품이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과 가뭄 등 여러 가지 기상 이변으로 인해 노지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이 많았던 만큼 농민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존에 있던 보험 상품들의 보장성도 더 강화된다고요? 네,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성이 가장 강화된 부분은 봄, 가을 동상해와 사과일소, 즉 햇볕 대인 피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까지 이 2가지에 대해 특약으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모두 주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 작년에 벼 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안긴 세균성 벼 알마름병에 대한 보장도 추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보험료율을 상한선으로 적용하는 품목을 대폭 늘려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였다고요? 네, 여기서 보험료율이란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 비율을 말하는데요. 보험료율을 상한선으로 높여서 적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농식품부는 사과와 배, 벼에 한해서만 보험료율을 상한선으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단감과 떫은감도 추가해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가가 미리 스프링클러 같은 관수시설이나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 충격기를 설치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애를 쓴 경우 보험료 5%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농작물 피해도 미리미리 예방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농들도 마음 편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늘린다면서요? 네, 농식품부는 영세농들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6만 5천 명의 영세농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정책보험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하영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산 쌀의 수확기 가격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쌀 목표 가격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아 변동직불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더라도 지급 시기가 예년보다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돼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주석 기자입니다. 2018년산 쌀 수확기 가격이 80kg에 19만 3,448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자 이후 10일 간격으로 발표된 전국 평균 산지 쌀값 12회차 가격을 더해 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수확기 쌀값은 쌀 목표 가격과 함께 변동직불금 액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문제는 변동직불금 산정에 필수적인 새로운 쌀 목표 가격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야가 지난해부터 목표 가격을 정하기 위해 꾸준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표 가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변동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또 목표 가격이 정해지더라도 2018년산 수확기 쌀값을 고려할 때 목표 가격이 80kg 21만 1,000원대 이하면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변동직불금은 목표 가격보다 수확기 쌀값이 낮을 때 차액의 85%에 한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목표 가격이 21만 1,000원 이상으로 책정되더라도 변동직불금 지급 시기가 예년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변동직불금은 대체로 설 명절 전인 2월 초에 지급됐지만 올해는 3월 내에도 지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가 지난 1월 중에 합의를 봤어야 본회의를 거친 후 3월 내 지급이 가능했지만 새 목표 가격에 대한 여야의 현저한 입장차로 인해 3월 내에도 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새 영농 설계에 더 이상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여야가 하루속히 쌀 목표 가격을 설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앞으로 40일 후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게 되죠. 깨끗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8개 기관에서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공명선거를 해치는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장 선거 관련 총 95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적발된 위법 행위 중 26건의 고발 사례를 살펴보면 조합장이 관할 경로당 8곳을 방문하여 과일과 소주 등 약 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나눠준 행위, 조합장 선거입 후보자가 조합원의 집과 농장을 방문하여 17명에게 음료와 과자 등 약 42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나눠준 행위 등이 많았습니다. 적은 액수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무심코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위법 선거에 대해 선관위는 액수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금품을 받은 사람까지 처벌한다는 방침이라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장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는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도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와 농식품부, 경찰청, 농협중앙회 등 8개 기관은 공명선거를 호소하는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담화문을 보면 이번에야말로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때라며 선거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돈선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위법 행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정선거를 위한 조합원 유권자들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설을 맞아 정부가 다양한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제수용품을 비롯해 주요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데요. 이번 설에 알아두면 좋을 각종 생활 정보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먼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공급을 늘립니다. 사과와 배, 무, 배추 등 농산물 4종류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2종류, 밤, 대추 등 임산물 2종류의 공급을 평상시보다 최대 5배 확대합니다. 성수품 가격도 대폭 할인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협 판매장 등을 통해 각종 제수용품과 과일, 한우 선물 세트를 최대 50% 싸게 판매하고 전국의 직거래 장터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3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 편의도 제공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54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합니다. 교통 편의 대책도 내놨습니다. 2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승객은 차비를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궁궐과 왕릉도 무료 개방됩니다. 문화재청은 2일부터 6일까지 경복궁과 창덕궁 등 4대 궁과 조선왕릉, 현충사 등 유적기관을 쉬는 날 없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연휴 동안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성길에는 교통사고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귀성이 본격 시작되는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평균 69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음주와 졸음이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휴 동안 몸이 갑자기 아프다면 국번 없이 129번,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해 문을 연 병의원을 문의하거나 각 시도의 콜센터인 120번에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1일부터 올해 농업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민은 4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농식품부는 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분리직불금의 단가를 헥타르당 5만 원씩 인상해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59만 7천여 명과 조건분리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14만 1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해외 한식 인턴으로 활동할 구직자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해외 한식 인턴 사업은 한식 분야 구직자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으로 이에 선정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과 항공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더욱 많은 한식 분야 구직자들이 해외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지원 규모를 20명 더 늘려 총 1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사천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병원성 AI인 것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에 설정됐던 방역대는 해제했지만 겨울철새 도래가 증가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가금 농가에서 차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경찰청과 함께 서울 용산에 있는 아동 양육시설 해심원에서
사랑의 먹거리 나눔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과 민감용 경찰청장 등 양기관 임직원은 어린이들과 만두, 꽃절편을 함께 빚고 해심원의 책과 농산물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김병원 회장은 아이들이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경찰청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나가고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과일류 소비가 늘고 있죠. 농촌진흥청이 최근 조사한 결과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이 9년 동안 한결같이 설 장바구니를 지켜온 반면 요즘 새로운 명절 과일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과일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최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에 나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설을 맞아 과일을 사러 나온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농산물은 바로 이 만감류입니다. 선물용으로 여겨지던 프리미엄 과일, 만감류가 최근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만감류는 완전히 익었을 때 따는 감귤이라는 뜻으로 대표적으로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이 있습니다. 만감류는 시설 재배를 하기 때문에 노지에서 자라는 일반 감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12월이 지나서야 수확되기 때문에 주로 설 선물 세트로 판매되는 프리미엄 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한 데다 재배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제주도나 전남 남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됐던 만감류가 청주, 천안 등 충청권까지 넓어지면서 공급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근 매장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게 레드향이에요, 이거. 레드향이 제일 잘 나가고 그다음에 천혜향, 한라봉. 설 명절 때는 최고 상품입니다. 정말 잘 나가, 맛도 좋고. 최근에는 심리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일명 가심비 트렌드가 더해지면서 조금 비싸더라도 맛있는 과일을 먹으려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맛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최고. 깊은 맛이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뒤라고는 틀려요. 시원하고 이렇게 상큼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알고 보면 맛도 생김새도 엄연히 다른 만감류. 대표적인 만감류의 특징 알아볼까요? 먼저 달콤한 향이 일품인 한라봉은 한라산 봉우리처럼 솟은 배꼽을 가진 게 특징입니다. 향이 좋아 천리를 간다는 말이 붙여진 천혜향은 과육이 부드럽습니다. 또 한라봉과 감귤을 교배시켜 만든 레드향은 껍질이 다른 귤에 비해 붉어 붙여진 이름인데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만감류는 피로회복이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꼽힙니다. 한라봉 보관법은 18도에서 25도 상온에서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 천혜향과 레드향은 장시간 보관할 경우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설날에는 만감류의 마음을 가득 담아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